선생님, 저 밤마다 서너 번씩 깨요. 방광 검사에도 정상이래요. 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저는 내과 전문의로 30년간 이런 질문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분들께 같은 답을 드립니다. 방광이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시나요? 저녁에 물도 안 마셨는데 자꾸 일어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찌뿌둥하시나요? 이건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오늘 제가 그 진짜 원인과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방에 있는 재료 3가지면 충분합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유시연입니다. 30년 동안 시니어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며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호소가 바로 야간뇨입니다. 선생님, 밤마다 3번, 4번씩 깨요.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을 하시는 분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지쳐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당연한 거죠. 오늘은 제 환자 중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야간뇨의 진짜 원인과 해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68세 정태영 씨가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태영 씨는 들어오자마자 한숨부터 쉬셨어요. 선생님, 저 진짜 미치겠어요. 어젯밤에도 3번이나 깼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1년 된 것 같아요. 처음엔 1~2번이었는데 요즘은 3번, 4번까지 가요. 물을 거의 안 마시는데도 그래요. 태영 씨의 말씀에서 중요한 힌트가 있었습니다. 물을 거의 안 마신다. 많은 분들이 야간뇨를 줄이려고 저녁에 물을 끊으시는데요.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확인한 바로는 이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태영 씨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똑같이 말해요.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방광이 약해서 그렇다고. 저녁에 물만 줄이면 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 3가지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3가지 모두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태영 씨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 검사 좀 해주세요. 방광이 문제인지 신장이 문제인지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소변 검사, 혈액 검사, 초음파까지. 결과가 나오고 나서 태영 씨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정 씨, 신장도 멀쩡하고 방광도 문제 없습니다. 태영 씨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럼 대체 왜 저는 이렇게 밤마다 깨나요? 전립선 문제인가요? 제가 답했습니다. 전립선 수치도 정상 범위예요.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이 놓치는 곳에서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뇨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방광이나 신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진료한 야간뇨 환자들을 분석해보면 10명 중 7명 정도는 장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태영 씨에게 생활 습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정 씨, 저녁 식사는 몇 시에 하세요? 5시쯤이요. 일찍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밤에 덜 깰 것 같아서요. 저녁 이후에 물은요? 거의 안 마셔요. 6시 이후로는 물 한 모금도 안 마시려고 해요. 소금은요? 최대한 싱겁게 먹어요. 소금이 몸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자기 전에 갈증 느끼시면 어떻게 하세요? 참아요. 물 마시면 또 깰 것 같아서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여러분, 태영 씨가 하시는 행동들이 익숙하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하게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관찰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간뇨를 줄이려고 하시는 이런 노력들이 오히려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태영 씨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정 씨, 지금 하고 계신 행동들이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을 수 있어요. 네, 물을 줄이고 소금을 줄이는 게 왜 문제가 되나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핵심이에요. 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몸은 탈수 상태가 됩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이걸 희석시키기 위해 몸은 밤새 수분을 찾게 됩니다. 결국 방광은 계속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을 너무 줄이면 전해질 균형이 무너집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몸은 수분을 제대로 붙잡아두지 못해요.
그래서 낮에 먹은 물이 밤에 한꺼번에 빠져나오려 하는 겁니다. 태영 씨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게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기보다는 원인을 제대로 모르고 대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방광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방광 용량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 경험상 야간뇨의 진짜 원인은 대부분 다른 곳에 있습니다. 첫째, 미세 순환 문제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낮 동안 하체에 고여있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서 한꺼번에 방광으로 몰립니다.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둘째,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너무 안 마시거나 소금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몸의 균형이 무너져요. 셋째, 자율신경계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면 자율신경계가 과민해집니다. 그러면 방광도 과민해져서 조금만 소변이 차도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태영 씨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답했습니다. 오늘 정 씨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고쳐야 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안 드리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효과가 좋은 방법이에요. 태영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뭔데요? 급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원인을 정확히 아셔야 해결책도 제대로 적용하실 수 있거든요. 다음 이 부에서는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습관들과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해결책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저는 태영 씨의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태영 씨가 야간뇨를 줄이려고 하신 노력들이 거의 대부분 역효과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부에서는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정리한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습관과 흔한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해당되는 게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먼저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7가지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녁 식사를 지나치게 일찍 끝내는 습관입니다. 태영 씨처럼 5시, 6시에 저녁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소화를 위해서 그러신다고 하시는데요. 문제는 저녁을 너무 일찍 먹으면 자기 전까지 공복 시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혈당이 떨어지고 몸은 이걸 보상하려고 밤새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해요. 이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방광을 자극합니다. 두 번째, 자기 전 과일을 많이 드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에 과일을 드세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런데 과일에는 수분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수박 한 조각에 들어있는 수분이 물 한 컵과 맞먹어요. 저녁에 과일을 많이 드시면 그 수분이 밤에 소변으로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밤까지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습관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인데 이게 줄어들면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고 자율신경계가 과민해져요. 그러면 방광도 예민해져서 조금만 소변이 차도 깨우는 겁니다. 네 번째, 국물이나 라면 같은 숨은 나트륨 음식입니다. 아까 소금을 줄이면 문제라고 했는데 반대로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해도 문제입니다. 특히 저녁에 국물 음식을 드시면 나트륨과 수분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게 되고 이게 밤의 소변량을 늘립니다. 다섯 번째, 오후 늦은 시간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합니다. 오후 3시, 4시에 마신 커피도 밤까지 영향을 미쳐요. 제 경험상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는 습관입니다. 누워 있으면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체액이 상체로 이동합니다. 이게 신장을 자극해서 소변 생성을 촉진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최소 2-3시간은 앉아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방광을 끝까지 참는 습관입니다. 소변이 마려운데 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광 훈련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방광 근육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나중에 수축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방광에 남은 잔뇨가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태영 씨는 제 설명을 듣다가 머쓱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하는 게 거의 다 해당되네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야간뇨를 줄이려고 노력하시는 건데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악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뇨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 오해, 저녁에 물만 끊으면 된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을 끊으면 탈수가 오고, 탈수가 오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몸은 이걸 희석시키려고 밤새 수분을 찾습니다. 결국 방광은 더 자주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들 중에서 저녁물 끊기를 실천하신 분들의 상당수가 오히려 야간뇨가 심해졌어요. 두 번째 오해, 방광이 약해서 그렇다입니다. 야간뇨 환자들의 대부분은 방광 기능이 정상입니다. 제가 검사해보면 방광 용량도 괜찮고 수축력도 문제 없어요. 문제는 방광이 아니라 방광에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오해, 전립선 문제일 거답니다. 남성분들은 특히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전립선 비대증이 야간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전립선 검사에서 정상인데도 야간뇨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이런 분들의 진짜 원인은 대부분 미세순환 문제입니다. 네 번째 오해, 약 없이는 절대 못 고친다입니다. 야간요약을 처방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에 의존하시기 전에 먼저 생활습관을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오해, 나이 들면 누구나 그렇답니다. 이건 정말 많이 들으시는 말이죠.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 환자 중에 70대, 80대 분들 중에서도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이가 들면 방광 용량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밤에 서너 번씩 깨는 게 정상은 아닙니다. 태영 씨는 제 설명을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 그동안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네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환자분들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73세 박은성 씨는 밤마다 4-5번씩 깨셨어요. 그래서 저녁물을 완전히 끊고 소금도 최소화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왜냐하면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심해졌거든요. 은성 씨가 저를 찾아왔을 때 혈액 검사를 해보니 나트륨 수치가 정상 하한선에 걸려 있었습니다. 66세 임정화 씨도 비슷한 경우였어요. 저염식과 물 제한을 몇 년간 유지하셨는데 결국 전해질 불균형에 만성염증까지 생겨서 야간뇨가 더 심해지셨습니다. 정화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건강하려고 한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답했습니다.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좋은 의도였지만 방법이 잘못됐던 거죠. 태영 씨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야간뇨의 핵심 원인은 방광이 아니에요. 물과 소금과 미네랄의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이게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밤에 계속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도 이 균형을 맞춰주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요? 간단해요.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 하나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비싼 약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방에 있는 재료 3가지로 충분합니다. 태영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방에 있는 재료요? 다음은 제가 태영 씨에게 알려드린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 어떻게 야간뇨를 줄이는지,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더하면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태영 씨에게 제가 제안한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었어요. 태영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선생님, 잠자기 전에 물을 마시라고요? 그러면 더 자주 깨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이 오히려 야간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의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따뜻한 물의 효과입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미세혈관이 확장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낮 동안 하체에 고여있던 체액이 서서히 순환되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누워서 갑자기 체액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미리 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따뜻한 물은 방광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방광 근육이 긴장되어 있으면 조금만 소변이 차도 신호를 보내거든요. 따뜻한 물로 이완시키면 방광이 좀 더 여유롭게 소변을 담아둘 수 있습니다. 또한 천이 올라가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깊은 잠을 자게 되면 방광 신호에 덜 민감해져요. 얕은 잠을 자면 작은 자극에도 깨지만 깊은 잠을 자면 어느 정도는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따뜻한 물만 마시는 것보다 두 가지를 더하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제가 태영 씨에게 알려드린 조합은 이렇습니다. 따뜻한 물에 소금 한 꼬집과 레몬 몇 방울을 넣는 거예요. 태영 씨가 물었습니다. 소금이요? 소금이 혈압 올린다고 하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을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시는데요. 소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과다 섭취가 문제인 거예요. 적정량의 소금은 오히려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소금 한 꼬집의 효과를 설명드릴게요. 먼저 밤사이 탈수를 예방합니다. 나트륨이 있어야 몸이 수분을 붙잡아 둘 수 있거든요. 나트륨이 부족하면 마신 물이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혈액 점도를 안정시킵니다. 밤새 탈수가 되면 혈액이 걸쭉해지는데 소금이 이걸 막아줘요. 혈액이 안정되면 몸이 밤새 수분을 찾지 않습니다. 또한 방광신호 과민을 억제합니다. 전해질 균형이 맞으면 신경 전달이 안정되고 방광도 덜 예민해집니다. 제가 말하는 한 꼬집은 정말 아주 소량입니다. 혈압을 올리지 않는 극소량이에요. 대략 0.5g에서 1g 정도입니다. 일반 소금 숟가락으로 살짝 찍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몬의 효과도 설명드릴게요. 레몬에는 한겸과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만성염증이 야간뇨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레몬이 이걸 줄여줍니다. 그리고 레몬에 들어있는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줍니다. 소금을 넣었으니까 칼륨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또한 레몬의 구연산이 혈관 내피를 보호해서 미세순환을 개선합니다. 레몬은 신선한 레몬을 짜서 몇 방울 넣으셔도 되고 레몬 한 슬라이스를 띄우셔도 됩니다. 태영 씨가 정리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소금 한 꼬집이랑 레몬 몇 방울 넣어서 마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시는지도 중요해요. 제가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급하게 마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작은 모금으로 나눠서 드세요.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면 방광에 부담이 갑니다. 5분에서 10분에 걸쳐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아요. 태영 씨는 메모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건데 효과가 있나요? 제가 이 방법을 권해드린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효과를 보셨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요. 실제로 다른 환자분들의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73세 박은성 씨 기억하시죠? 저녁물을 끊고 소금을 제한하다가 오히려 악화됐던 분이요. 은성 씨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새벽 4번 깨던 게 한두 번으로 줄었어요. 3주 후에는 연속으로 5시간을 주무셨습니다. 은성 씨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오랜만에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어요. 부종도 줄고 두통도 없어졌어요. 66세 임정화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염식으로 전해질 불균형이 생겼던 분인데요.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 손발이 따뜻해지고 다리에 쥐가 나는 것도 줄었어요. 무엇보다 연속으로 5시간을 주무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태영 씨도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어젯밤에 한 번밖에 안 깼어요. 3주 후에는 진료실에 직접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새벽까지 쭉 잤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몸 상태가 정신이 맑아요. 낮에 피곤했던 것도 거의 없어졌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거웠는데 요즘은 개운해요. 태영 씨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야간뇨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제가 웃으며 태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마법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은 것뿐입니다. 태영 씨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평생 해야 하나요? 처음에는 매일 하시는 게 좋아요. 몸이 적응하고 나면 이틀에 한 번 또는 필요할 때만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다음은 이 방법을 실천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과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방법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야간뇨의 원인과 해결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제 마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잠들기 60분 전에 드세요. 너무 직전에 마시면 방광에 부담이 가고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잠자리 드시기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드릴게요. 따뜻한 물을 준비합니다. 뜨겁지 않게 마시기 편한 온도로 해주세요. 대략 40도에서 5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에 소금을 한 꼬집 넣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소량이에요. 숟가락으로 살짝 찍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레몬을 넣습니다. 신선한 레몬을 짜서 몇 방울 넣으시거나 얇게 썬 레몬 한 조각을 띄우셔도 됩니다. 레몬이 없으면 레몬즙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마시는지도 중요합니다. 절대 급하게 마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작은 모금으로 나눠서 드세요. 한 잔을 5분에서 10분에 걸쳐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급하게 마시면 방광에 한꺼번에 부담이 가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법을 하실 때 추가로 지키시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까지 마치시는 게 좋아요. 저녁에 과일을 많이 드시는 건 피해 주세요. 수분이 많으니까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시고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는 30분 전에 끄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방법은 대부분의 분들께 안전하지만 일부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하셔야 해요. 첫째, 심부전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심장 기능이 약하면 수분과 나트륨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둘째,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나트륨과 수분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역시 의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셋째, 수분 제한 처방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의사가 수분 섭취를 제한하라고 하셨다면 이 방법을 하시기 전에 꼭 상담하세요. 넷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대부분은 괜찮지만 소금 섭취와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담당 의사에게 여쭤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니시라면 안심하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럼 변화는 언제부터 느끼실 수 있을까요? 제 경험상 1일에서 3일 정도 지나면 몸이 따뜻해지고 긴장이 풀리는 걸 느끼십니다. 잠들기가 좀 더 수월해지고요.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면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4번 깨던 분이 2번으로, 3번 깨던 분이 1번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3주에서 4주가 지나면 순환이 안정되고 숙면 패턴이 회복됩니다. 연속으로 5시간, 6시간을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며칠 만에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한 달이 걸리기도 해요.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시는 겁니다. 태영 씨가 마지막 진료에서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요? 제가 답했습니다. 야간뇨 하면 대부분 방광이나 전립선만 생각하시거든요. 미세순환이나 전해질 균형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생활습관 교정은 약 처방보다 관심을 덜 받는 것도 사실이고요. 태영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저 주변에 밤에 자주 깨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방법 알려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주의사항은 꼭 함께 알려주세요.
신부전이나 신부전이 있는 분들은 의사 상담이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태영 씨에게 한 말을 여러분께도 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한 잔은 약이 아닙니다. 몸의 리듬을 되살리는 균형 회복 기술이에요. 야간뇨는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방광이 문제라는 신호가 아니라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예요. 그 신호에 제대로 응답해 주시면 몸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야간뇨는 대부분 방광 문제가 아닙니다. 미세순환 문제,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 자율신경계 과민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둘째, 저녁에 물을 끊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탈수가 오면 상황이 더 악화돼요. 셋째,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물에 소금 한 꼬집과 레몬 몇 방울을 넣어 천천히 마시면 균형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생활 습관 교정을 함께 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저녁 늦은 과일, 오후 카페인,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주세요. 여러분,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낮 동안의 삶 전체가 영향을 받거든요.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고 기분도 안 좋아지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께 확인한 결과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따뜻한 물 한 잔, 소금 한 꼬집, 레몬 몇 방울.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유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야간뇨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